아직까지도 많은 유튜버들이나 사람들이 부동산 폭락한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일단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폭락한다거나 집 안 사도 된다고 주장한 자칭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문재인 집권 이후 파리 대책,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말한 사람들도 자격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 집 마련 기회 날려먹게 해놓고 무슨 염치로 계속 폭락론을 설파하거나 집 사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티타늄 철판 한 5겹 깔았나요? 저는 블로그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유하고 있는 물건까지 공개해가며 주장을 펼쳤고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폭락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폭락이 오지 않으며 폭락론자인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락을 노리고 전세 사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적정가라는 것은 신기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온갖 엄포를 놓으며 파리 대책을 발표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 믿고 서울, 수도권 핵심 요지에 부동산 팔아넘긴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죠. 갈아타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주택 팔고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최악의 경제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 폭락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한국의 자책골로 인한 경제폭망은 유동성 위기도 불러오지만 반드시 원화 가치의 큰 하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1997년 IMF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700원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본 길이고 환율의 경우에는 바닥이 없으며 얼마든지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0억 시세의 집이 있고 이 집에 5억 전세를 사는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국제통화 시스템은 달러 기축이고 모든 통화가 달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도 달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달러 기준으로 이 집은 100만 달러의 집이고 임차인의 전세금은 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와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되면 이 100만 달러짜리 집은 50만 달러짜리 집이 됩니다. 즉 한국 부동산 시세는 그대로이나 실질적으로 50% 대폭락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50만 달러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5만 달러를 돌려받게 된 셈이에요. 그 이상 날아가 버리면 더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돌려받을 돈은 녹아버립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20에서 30%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세입자는 원하던 집을 싸게 살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돌려받을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20에서 30% 정도 폭락했다는 소리는 유동성 위기가 왔다는 건데 다음 세입자도 쉽게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전세금을 바로 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폭락 시기와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 지금까지 집 안산 근성으로 봐서 20에서 30% 하락한다고 쉽게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떨어질까봐 또 기회 놓치고 안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갔을 시에 전세입자는 이제 중산층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란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깨고 3,000원, 4,000원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인데 한번 벽이 허물어지고 나면 바닥은 끝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 화폐의 가치는 전적으로 신용에 의존하는데 2,000원을 깨고 날아간다는 것은 원화의 신용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원화를 쥐고 있으려 하지 않고 다른 화폐나 가치가 있는 실물로 교환하려 하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화폐의 가치가 빛의 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즉 당신이 돌려받게 될 전세금이 휴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집은 오히려 화폐 가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D의 공포가 아니라 I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D뿐만이 아니라 I에 대한 방어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D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전세를 살면서 열심히 원화로 저축을 하는 것인데
다음 경제 위기 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니 이미 전세 사는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경제적 패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 경기는 바닥인데 부동산이 뿜어져 나온 화폐를 흡수하면서 부동산이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 리스크, 즉 화폐 가치 하락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은 일관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한국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는 정말 곧 죽어도 폭락을 한 뒤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면서 달러 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베팅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폭락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는 것이고 콘크리트는 녹지 않지만 전세금은 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1주택 이외의 투자용 물건은 글로벌 유동성 위기 또는 한국 경제 폭망이 오기 전까지 자기 간땡이만큼 먹고 나오는 판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재 다주택자이고 투자용 물건 2개 있는데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라 못 팔고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지나면 상황 보고 매도해서 해외로 돌리거나 수틀리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전세 돌리면서 홀딩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폭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분양받은 가격 이하로 전세금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부동산 시장이나 한국이 망해도 전세입자가 망하지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미 전세금은 다른 곳에 다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부동산 투자는 모두 해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먹을 것이 많을 뿐 아니라 통째로 망해가고 있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나라에 별로 자본을 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